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다. 이 제목으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 증인이 나와 계시는데 이준희 자매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일단은 우리 이준희 자매님은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시죠. 소개를.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먼저 저는 그 녹취록 지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자유일보 방송에 처음 나오고 기자회견도 보신 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최순실 씨의 조카였죠. 장시호와 친구였던 관계였고 또 그 녹취의 대상자였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목사님과 연이 되어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나왔고 또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님과 관련된 진실관계 여부를 밝히려는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 구조를 먼저 네.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지금 현재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된 네. 거기에 몇 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최순실, 네. 요즘은 최서원이라 그러죠. 네. 네. 지금도 아직도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주교도소에 청주교도소에. 네, 네. 근데 거기 이제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한 분 등장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서원, 최순실, 네. 그분하고의 친자매, 네. 친자매가 이제 그 장시호의 엄마죠. 네, 맞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네. 친자매 아닙니까? 어릴 때 그냥 다 같이 컸던. 맞습니다. 그 친자매죠. 최순득 씨죠. 최순덕 씨. 네. 최순덕 씨인데, 그러면 장시호는 누구예요, 그러면? 장시호는 그 최순실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의 친딸. 네. 그러면 최서원 씨는 최순실 씨는 이모네? 네, 맞습니다. 친이모? 친이모죠. 친이모인데. 네. 그러면 그 장시호가 네. 이제 법정 증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장시호가. 네. 녹취록을 나도 이제 몇 개 들어봤고, 네. 이제 이따도 한번 또 들어주겠지만은. 네. 그러면 이제 그 박근혜 탄핵 더하기 이제 깜빵을 넣기 위해서 네. 검찰이 이제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 네, 네. 검찰. 네. 그 수사한 담당 검사가 누굽니까? 그 당시 특검이 구성이 돼서 특검?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그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김스타 김 검사랑 또 박주성이라는 검사님 이름도 나오고요. 최재성 검사도 나오고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검사가 김영철, 일명 장시호가 이름을 붙인 김스타라고, 본인이 스타를 만들겠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김영철 검사님이 제일 그 특검할 때 실무자 있었다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에 그 혹시 한동훈 검사도 그때 실무자로서 그 활동을 했는데 그 전체를 언급이 언급이 됩니다. 거기서. 거기도 언급이 돼. 예,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한동훈 검사님이 팀장? 그런 직급이었죠. 한동훈은 네네. 팀장이고. 예, 그 장시호랑 같은 고등학교 선배였고, 예, 같은 지역의 현대고등학교 출신이어서 현대고등학교. 네. 굉장히 본인한테 잘 대해주고 그 유명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사건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이가 팀장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김영철이가 실무자 검사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주위에 또 돕는 검사들이 있는데 이게 특검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지도자가, 중간 리더가 이게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그 맨 위에가 박영수. 맞습니다. 박영수가 총책임자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영수는 이미 벌써 깜빵 갔다 왔고, 50억을 받았느니, 깜빵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이 김영철 검사는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야,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도 대검에 있죠. 아닙니다. 어디? 지금 북부지검으로 발령돼서
북부지검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북부지검으로. 예. 아하, 그렇구나. 네, 북부지검으로 갔고 현재 공수처에 고발당해서 지금 며칠 전에 그 기자회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시민단체랑 같이 고발을 검사를 했습니다. 김스타를. 그래서 시민단체 대표가 며칠 전에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아. 예. 그 김스타는 그 김영철 검사는 현재 북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 장시호가 네. 그때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녹취 파일에 보면 그 검사가 그 조사 내용을 증언하기 전에 달달 외우게 했다. 아. 예, 또 혹은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연습한 대로만 잘 외워서 대답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녹취가 나가고 난 후에 저희 방송에서 장시호가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원래 장시호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여러 기자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판 도중에 휴정 시간에 그게 아니라 김스타가 조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대답을 하라고 한 거다라고 또 대답을 하는데 그것 또한 그냥 불법이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장시호하고 네. 우리 이준희 자매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저랑은 친구였었죠. 아, 친구였었구나. 친구였었죠. 관계에. 예, 친구였었고 네. 장시호는 저를 많이 믿었었죠. 아. 예, 믿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고 본인이 입장문을 냈죠, 장시호가. 녹취록이 나가고 난 후에. 근데 그 녹취록이 네. 적은 것도 아니고 1700개인데 네. 1700개를 이렇게 고의로 녹음을 했나요? 어떻게 했어? 아, 그게 아니고 저는 삼성 자동 녹음이 되는 기계 자체가 자동 녹음이었어요. 아, 원래. 네. 자동 녹음. 자동 녹음이었고요. 자동 녹음이었는데 우연히 항상 저는 그냥 그 백업을 잘 해두는 편이었어요. 아. 예, 근데 나중에 됐는데 아. 장시호께 그대로 돼 있었고 장시호 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장시호 어머님 장시호가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최순득 엄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엄마가 이유는 장시호 엄마가 너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내 여동생 다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아니요. 장시호의 엄마는. 아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아, 말은 행동은 그렇게. 또 예. 근데 어쨌거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제가 그 중간 역할을 많이 하느라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시호도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고의 녹음은 아니었고 전체 녹음이 다 그냥 돼 있었던 거였어요. 돼 있었고. 네. 그러면 거기서 핵심적인 증언 있죠. 네. 그 방송실 혹시 그 저 준비된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잠깐 한번 틀어봐 주. 이거 위로 한번 올려주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주고받고 이제 했는데 네. 핵심 내용은 결국은 뭐냐? 아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 특검하는 시대 특검. 네. 특검인데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하고 네. 또 그 최순실에 대한 특검도 하고 이제 특검을 하는데 그 조사 중에서 일어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시호는 사실은 그 장시호가 처벌을 받았나요? 처벌을 받았는데 사실 검사 구형보다 높게 받았고 더 중요한 거는 장시호는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날 쇼파까지 주문을 해놔요. 그리고 아들한테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갔다가 법정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네. 검사들한테 회유를 당했구나. 그리고 검사가 이만큼 받을 거야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그냥 때려버린 거죠. 예. 그래서 감옥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죠. 그 1년 6개월. 그러면은 지금 장시호는 네. 그때 있었던 사실 검사가 회유한 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라. 네. 뭐 이것만 하면 내가 봐주겠다. 네네. 뭐 이런 거. 네. 이런 걸 지금 다 공개를 하는 게 더 낫잖아요. 본인한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장시호가 맡겼었던 그 10대의 대포폰이
본인을 지켜주기도 하면서 본인을 죽일 수도 있는 폰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검사한테 감히 본인 친구의 사건을 밤에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한테 나는 특검 라인인데 하면서 전화를 걸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 될까요? 하다못해 담당 경찰한테 전화하는 것도 힘들고 담당 검사랑 전화 연결이 되나요? 저희 대한민국 국민이? 안 되지. 안 됩니다. 못해요. 못하고 바꿔주지도 않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다들 점심시간인가? 안 받네. 담당 검사가 누구야? 바보야. 밤 12시라고. 상대방 이 동생 저랑 친한 동생이죠. 낮인 줄. 왜냐면 당신 미국에 있을 때예요. 미쳤네. 그 다음 밑에 내려보시면 좀만 내려주시면요. 난 좀만 내려주세요. 더 내려주시면 또 의정부야? 너 의정부 사건이니? 이 뜻이야. 난 중앙특수만이니 라인이 될지 모르겠다. 본인은 중앙특수라인이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체? 이거는 검사하고 거의 뭐 정말 자 중앙특수라인이 되기까지 장시호는 도대체 국정농단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보면 이제 나옵니다. 김창진 검사님, 박주성 검사님, 뭐 기자는 넘어가고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요. 장시호는 지금 이 친구한테 굉장히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또 많이 걸린 게 많아서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됐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고. 그래서 저 지금 특검 검사님들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수사단장 특검까지. 예. 근데 내가 그때 우리 방송에 여기 모시고 네. 정유라 있죠. 네네. 정유라를 여기 모시고 내가 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장시호의 핵심 증언이 네. 뭐냐면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최순실하고 네. 최서원 씨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네. 경제 공동체다. 네네. 그 경제 공동체로 몰고 가기 위해서 네. 삼선동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이 있잖아요. 네네. 원래 집이 사죠. 네네. 지금은 다 날라갔지만은 네. 그 집 안에 있는 금고가 있는데 네. 그 금고를 최순실이가 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장시호가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이 큰 것도 아니고 네. 현장 점검한 것도 아니고 네네. 압수수색해서 네. 정말 그 금고가 있는지 네네. 확인도 안 해보고 네. 딱 이 여자의 하나의 장시호의 증언 하나 때문에 네네. 증언 하나로 세상에 박근혜가 탄핵도 되고 깜빵도 가고 맞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연결돼서 또 이재용까지 또 깜빵 가고 네. 경제 공동체 네. 네? 이렇게 네. 이제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핵심이 네. 뭐냐면은 김학성 교수님, 예. 법률 전문가니까 한번 물어보자면 네. 그 한 여자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 삼성동에 집이 있었잖아요. 예, 예. 집에 있는 금고에 있는 돈을 최순실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 하는 이 증언 하나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유죄 증거로 삼은 거지, 목사님. 네, 유죄 증거로.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뭐 법원이 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물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증도 있지만 사람의 개인 증언도 유죄 증거가 목소리 될 수가 있거든요. 되는데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금고가 거기 있었는지 예. 담당 검사가 확인 정도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네. 왜냐하면 장시호의 그 증언이 옳은지 그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갖고 계신 의문 그대로 그 사저에 그러한 금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장시호의 증언을 이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믿은 거죠, 목사님. 네. 예. 그러니까 재판이 잘못되기 시작하면 예, 근데 이 발언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른 각도에서 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의심 없이 바로 맞다라고 해서 이제 이끌어간 그런 재판이 된 거죠, 목사님. 근데 그 이재용이가 이제 거기 같이 엮어서 이제 깜빵을 갔단 말이야. 네. 근데 하루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들 초청해서, 요즘은 아예 기업인들 초청해서 하지도 않아. 요즘은 외국에 갈 때 아예 비행기에 태워서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서 뭐 네. 말을 하든지 하는데, 그 청와대 초청을 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이거는 내가 이제 정유라 씨한테 내가 직접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들은 얘기예요. 네. 예,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냐면, 그날 청와대에서 이제 기업원들 모임이 끝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뒷방으로 데려가서, 삼성의 이재용을 데려가서 정유라가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는데, 네.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땄다는 거야. 땄는데 삼성이 좀 지원을 해서 도쿄 올림픽에 2년 후에서, 이게 이제 승마는 사실은 유럽에서는 기족 운동이죠. 운동. 예, 예. 기족 운동인데 아시아 쪽에서는 금메달 따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아시아에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지원을 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박근혜가 말을 했다는 거야, 이제. 네.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때에 이제 정유라 씨의 그 증언을 내가 여기서 직접 이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딸 때는 마장 마술 그 말 타고 네. 있잖아요. 그 탈 때는 자기 말로 땄다는 거야. 예. 자기 말로. 자기 말로. 그렇지. 네. 자기 말로. 왜냐하면 자기 엄마가 재정적으로 좀 능력이 있으니까.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싼 말이지, 싼 말. 네. 싼 말로. 자기 말로 금메달을 땄다는 거지. 네. 금메달을 이제 땄는데, 이제 그때도 삼성이 승마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 기업체별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기업체별로 스포츠 하나를 다 맡기잖아요. 보통 맡고 있죠, 목사님. 네. 예, 기업체. 재계가. 예, 지금도 예. 프로야구는 다 기업들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이. 지금 축구는 또 현대가 하지 않나요, 목사님? 현대가 회장이 하고 있고. 현대도 회장하고 예. 있고, 모든 스포츠, 양궁도 양궁도 현대가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올림픽이나 국제 무대에 가서 금메달 따고 이제 사격, 특별히 뭐 펜싱 같은 거, 네. 펜싱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비인기 종목이죠. 인기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 금메달 딴단 말이야. 네. 이게 전부 다 기업체가 후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삼성한테 돌아간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삼성은 돈이 많으니까 네. 말 타는 거 있잖아요. 말 네. 승마 팀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승마 팀을 가지고는 말 값은 50억짜리 비싼데 걔들은 금메달 못 딴 거야. 아시안 게임에. 근데 오히려 싼 것말을 가지고 있는 이 정유라가 예. 금메달을 땄단 말이야. 예, 예. 따니까 금메달을 따니까 이것을 금메달 따면 그것을 특례로 해서 이화여대에 입학을 했단 말이야. 네, 네. 근데요, 그거는 모든 스포츠에, 예를 들어서 김연아 있죠. 네. 예. 김연아 고려대학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연아 예. 저 피겨 스케이팅 예, 예. 공부 얼마나 했겠습니까? 맞아요. 고려대학교 다니면서. 맞아요. 어? 뭐 적당하게 했겠죠, 목소리. 적당하게. 어? 아니 예를 들어서 야구팀들 있죠. 예. 네. 그 옛날에 그 연고전에 그럼 또 저 장로님 아니 괜찮습니다. 고연전 할 때 그 아이스하키도 하고, 예. 그다음에 네. 또 농구, 축구, 럭비 농구, 뭐다 축구, 했습니다. 럭비도 하죠. 예, 예. 걔들 솔직히 공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 당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전혀 안 하고. 예. 그것뿐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하는 애들 있죠. 네. 학교 안에서 그 학생 자식들은 운동. 더 안 했죠. 걔들은 아예 사무실 따로 차려놓고 수업 네.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잖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도 나중에 졸업장 줘요, 안 줘요? 다 줬죠, 대부분 목소리. 주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이 정유라가 이화여대 특례 입학한 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건 법적으로 목사님 보장된 상황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특례 입학을 가능하다. 아. 그래서 들어간 거죠, 목사님. 그런데 이화여대 학장이 예. 그걸 불법 입학을 했다 그래가지고 깜빵 갔다 왔어요. 맞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좌파 세상이 되면
이거는 진실과 관계없이 사건이 뒤집어지는 거야. 저도 그때 보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대학 교수 아닙니까? 출석부 뭐 어떻게 잘 안 온 거 했다 뭐 출석했다고 해서 몇 가지 때문에 그 교수가 목사님 징계 받았잖아요. 처벌받고. 그래서 정유라가 이화여대 이제 특례 입학을 했는데 특례 입학을 하면 걔는 말 타는 게 전공 과목이니까 말만 타지 학교 공부하러 갈 시간 없잖아. 예. 그리고 그게 정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돼 있는데 삼성이 그때 승마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삼성으로서는 얘같이 잘 타는 말 타는 애가 없는 거야. 예. 정유라처럼.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아시안 금메달 딴 정유라를 삼성에서 좀 지원해라. 지원을 해서 예.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게 하라. 예.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걸 경제 공동체로 해가지고 이재용도 깜빡에 집어넣고 예. 박근혜도 깜빡에 집어넣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도대체 지금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문제야. 내가 보니까 그렇죠. 힘의 문제.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국회 보세요, 목사님.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 보세요. 그러나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경우는 건국 이래로 처음입니다, 목사님. 여당이 단독 개헌을 한 경우 있었어요. 야당이 독자적으로 한 경우는 없었고요. 지금 국회의장이 하는 얘기가 국회법보다 그 관행이 우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님 국회의장을 일당이 가져가잖아요. 반드시 법사위원장은 상대당이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통제 때문에. 그렇지.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관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운영위원회는 여당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쪽은요, 알짤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지네가 다 갖겠다는 거고, 이미 11개 다 가져갔거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이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면 나머지 7개도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면 좋겠어, 저는. 네, 다 가져가고 우리는 폭동을 일으키니까. 전 그래서 뭔가 하면 추경호와 야, 이 그지 같은 새끼들아, 니네 맘대로 해. 그렇지. 확 던지고 나오지 말이지. 맞아. 거기서 뭘 그걸 보고 앉아있어, 도대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아유, 참, 속 터지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헌법학자로서 예. 이재용 깜빵 갔다 온 거, 예. 그 다음에 또 박근혜 깜빵 갔다 온 거, 예. 최서원은 지금도 감옥에 gat혀 있는 거, 예. 이거는 원천 무효 아닙니까? 이거 사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당시도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 넣어서 그렇지.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죄를 만드는 거죠. 죄를 만들어야 돼. 만드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정유라가 근데 삼성을 불러서 LA 올림픽 나가는데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말은 정유라가 이미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생판 없는 사람을 갖다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아시아에서 우승했는데 우리가 이 승마라고 하는 것은 비인기적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게 대통령으로서는 국익을 높이기 위해서 맞아. 마침 삼성이 승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좀 지원을 해서 올림픽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근데 뭐 경제 공동체를 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내리는 수단으로 쓰면서 저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당시 학장을 형사처벌하고 이화여대 학장을 깜빡 그럼요. 갔다니까. 제가 기억해요. 그다음에 담당 교수 출석부 조작했다고 그 교수도 처벌받았어요. 하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이게 대학에서 저런 경우를 갖다 만약에 있으면 뭐 주의라든지 경고를 줄 수는 있을 거예요, 목사님. 경고도 없어. 상 줘야 돼. 그러나 처벌을 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친구들이 하는구나. 그래서 정유라를 학력을 없애가지고 중졸로 만든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하. 중졸로 만들었잖아요. 중졸로 만들어서 기가 막히는 거야. 자, 그러면 박근혜 제1번, 네. 두 번째 이재용, 네. 그 다음에 최순실, 네.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학장, 네. 그 다음에 교수 네. 처벌받은 사람들을 이거 재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재심해야 돼요. 해야 돼? 여러분 그 목사님 문재인은요 조봉암이죠 조봉암. 그렇지. 걔를 다시 재심해서 무죄시켰잖아요 목사님. 조봉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한 수 거들어야 되겠는데 조봉암은 원래부터 약간 남노당 쪽에 속한 사람. 물론 공산주의자예요 목사님. 네, 공산주의자인데 이승만이가 태평양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스카웃해서 농지개혁하기 위해서. 네, 농지개혁하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을 시켰. 그렇습니다. 예. 농림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래서 농지개혁에는 그분이 일종의 기여는 한 게 있죠. 전문성이 있으니까 네.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이지만 그렇지. 조봉암을 끌어들여서 나라를 위해서 장관까지 시켰잖아요 목사님. 장관 시켰죠. 예. 시키고 난 뒤에 그 후에 나중에 몇 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이제 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야. 2대 때 나왔어요 목사님. 2대 때? 예, 예. 대통령 출마하니까 이제 이승만도 대통령 출마하고 네. 하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장관이 이제 대통령 출마를 이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이승만이가 죽였다 그러는데 이게 왜 아니냐 하면은 그때에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조봉암을 지원하는 연설을 했어요. 네, 예. 우리 남한의 지도자는 조봉암으로 정했다. 김일성이가 죽은 교례니까 김일성이가 예. 지원 연설을 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 새끼 아직도 북한하고 연동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사형을 그게 이제 잘못한 거야. 근데 목사님 그때요. 이승만 정부가. 조봉암이는요 2대 때 이승만하고 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조봉암이는 3대 때 또 나옵니다. 3대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신익기 선생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봉암이가 목사님 2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3대 때 그때 이제 김일성이가 사실은 조봉암을 죽인 거야. 왜냐하면 우리 남쪽의 지도자는 조봉암으로 정했다. 예. 이러니까 이 새끼가 아직도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구나. 네. 해서 간첩을 만났다고 하는 그 혐의로 네. 검사가 수사를 나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잘못한 게 뭐냐면 요즘 같이 이재명 같이 재판했으면 되거든. 이재명 같이 한 3, 4년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대통령 출마도 못할 것이고 나중에 사형 선고도 할 것이고 한데 예. 이게 이제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이승만 정부의 실수란 말이야. 그래서 일주일인가 얼마 단기 안에 사형을 집행을 했단 말이야. 집행을 했는데 그거는 이거 우리도 다시 또 재점검을 또 해야 돼. 재판을.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고소를 했단 말이야. 그 후손들이. 예. 고소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조봉암이는 억울하게 죽었다. 국가가 배상하라 그래서 30억인가 얼마 탔다네요. 30억. 30억 타고 재심에서도 다시 이제 이겼잖아요. 이겼죠. 예? 문재인이가 목사님 저 조봉암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기억하시죠? 한명숙이가 출소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박범계가를 통해 가지고 그때 저 잘못됐단 말이지. 네. 재심 청구하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네. 이 인간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이 건도 제가 볼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요. 재심 청구를 하더라도 옳은 거를 밝혀내는 것이 정의예요, 목사님.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볼 때 재심 청구를 안 할 것 같고 네. 우리 시민단체가 우리 변호사들이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황교안 장군님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도대체가 역사는 이긴 자의 것이라고. 예? 누가 그런 비속어를 역사는 이긴 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 뭡니까 그거? 그 말을 한 사람은 많죠,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예, 비슷한 말도 예. 군사 쿠데타 하면은 이기면은 예. 혁명이고 지면은 반란이다. 예. 이런 이야기 맞습니다. 또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역사는 예. 이긴 자가 네. 이긴 자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죠. 목사님 지금 이재명 보세요, 목사님. 그 범법이 거의 분명한데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쌍방울한테 네이 하나 사 입은 거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은 사탕 하나 다 먹었다.
사퇴를 하는데 근데 그런데도 뭐 뻔뻔하잖아요. 우리 자매님이 오늘 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나오셨으니까 예. 자매님한테 좀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봐. 맞아요. 예. 많이 우리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시호라는 아이 입에서 나왔다는 증언,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아이의 말 한마디,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확인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지. 물론 누군가의 증언이라는 게 말로 무언가가 성립되려, 그러니까는 뭐 정황적 증거, 상황적 증거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황적 증거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겹치고 겹쳐져서 그 정황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라는 게 있어서 납득을 시켰을 때 가능한 것인데, 장시호라는 아이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녹취록들을 들어보면 자기의 친이모를 말 그대로 직업 하나 없이 살다가 그런 자리까지 끌어준 이모를 그 깜빵에 넣어놓고, 그리고 자기 말로는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랑 제주도에 가서 사신다고 항상 말로 하고 죄책감이 든다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감방에 계실 때, 그리고 엄마는 치매가 오시는 상태에서 장시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집을 열겠다. 아하. 아, 그런 생각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의 입에서 나온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증언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그 똑똑하신 사법부에서 뭐 믿음이 갔길래 그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게 뭐 증언이 되고 내용이 설득력이 있어서 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들을 부를 때도 뭐 그냥 오빠라고 부르는 거 뭐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맞고 스타라는 것도 목사님 녹취에도 나오는데 내가 김스타 검찰총장 시킬 거야.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시건방진 말이 아니, 뭐 내가 검찰총장을 시킨다? 김스타만 지금 북부로 갔어요. 사실 그 동기에서 북부로 갈 건 아니었다라는 게 기자들 사이에서의 뭐 얘기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검찰총장 시킬 거야. 뭐 시건방짐의 끝이죠, 정말 장시호는. 그리고 내가 술집 열면은 이재용이가 안 오겠어? 뭐 얼마나 국정농단이라는 뽕을 어깨에 얹었으면은 무슨 애가 무직이고 직업도 없던 애가 그 국정농단 사건 겪으면서 정말 이모 깜빵 보내고 이 사단을 내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 오빠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다 별명 붙여가지고 부르고. 예, 정말. 검사한테. 네.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한테.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뭐 대답을 이렇게 하라. 미리 네. 그것도 다 미리 보여주고. 달달 외우게. 왜 달달 외우게 하냐면 장시호가 하도 이렇게 정신적인 약 먹고 포폴 수면무치 하고 하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들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요즘 애들이 말하는 용어 자체 애라서 미안해요. 아니야. 자매님, 예. 이 세대 차이 나서 그런지 나 네. 아까 뭐 뽕이라 그러는 거 뭐 그게 뭔 말이 난 도대체. 포폴이 수면 마취제라고요. 요즘 계속 문제가 되는 연예인들도 수면 마취제가 원래 전신 마취가 있고 수면 마취 잠깐 재우면서 저희가 치료용으로 목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성형 거예요. 수술할 때? 네네 맞아요. 그렇구나. 극소 마취가 있고 근데 이거를 잠을 잘 목적으로 순간 이렇게 사르르 잠들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건데 이거를 한 달에 한 번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이게 이제 삼성의 그분도 그렇고 많은 연예인들이 문제가 되죠. 나 저기 어제 그저께 연세 세브란스 가가지고 위내시경 하실 때 그 저기 저 위내시경 할 때 맞아요. 네. 네, 목사님. 잠 자는지도 모르게 잠잘 맞습니다. 그 느낌 때문에. 그거. 네. 근데 기억하기로는 자매님 네. 그 이제 달달 외우겠다 그것을 네. 그 삼성의 이재용이 하고 네. 어디 병원에 가서 네. 그렇게 그 프로포폴 그런 거 하는 거 네. 그것을 장시호한테 네. 써주면서 검사가 네. 야 요대로 네가 해라. 그건 별개예요. 그건 별개야. 그건 어떤 거냐면요. 네. 달달 외우게 했다는 건 국정농단 사건 때, 예, 그 사건 때 얘기고요. 네. 그때 이제 외우게 했는데 그 김스타가 네. 장시호한테 너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하니까 결국 근데
장시호는 김스타 편을 들고 달달 외웠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그 포폴 얘기는 당시 삼성물산 건으로 이재용 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때에 이제 장시호가 그 이재용 씨의 포폴 사건을 김스타한테 찔러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찌르면 얼마나 국민들이 이재용이 가뜩이나 재판받고 있는데 이런 건 하고 다니면 얼마나 김스타한테 땡큐지 뭐 이러면서 하하. 좋아하면서 그걸 찔러요. 갖다 줘요. 말 그대로 김스타 총장 만들어준다는 자기의 뭐 야심찬 그거 계획의 일부였죠. 아니 저 황교안 장군님 한 그 어린 애한테 국가 대통령이 탄핵도 되고 한 시대가 흔들리고 이렇게 허약한 나라입니까 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저희들 부정선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똑같아. 예. 결국은 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정의를 찾으려고 하고 또 제대로 된 사람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아주고 하면 되는데 제일 원인은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제일 한 거고 아까 저 댓글에서 어느 분이 지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도 부정선거로 이긴 거 아니냐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부정선거로 이긴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댓글 올린 걸 내가 해명을 하자면은 제가 감옥에서 나온 후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꼭 시키겠다 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강화문에서 운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를 한 주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봤죠. 공식 여론조사 하는데 돈을 용역을 주고 세 군데서 해봤어요. 했더니 52대 36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 윤석열이가 52고 윤석열이가 52고 이재명이가 36으로 나오더라고요. 3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게 됐구나 윤석열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도 그래도 또 쟤들이 선거 조작하는 것이 저 의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는 목숨 걸고 이제 그 지지 운동을 했는데 하는 사이에 뭐가 이 북한 애들이 전부 다 북한하고 중국이 하는 거거든요. 이 해킹은 하는데 투표율 있잖아요. 투표율을 75%로 잡은 거야. 북한하고 중국은. 근데 그날 투표율이 77%로 나온 거야. 여기서 착오가 일으킨 거야. 착오가. 이래서 아슬아슬하게 24만 표 차이로 원래 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이번에도 윤석열도 부정선거 했다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이도 모를 거 아닙니까? 윤석열 모르지. 그때 문재인 정권 말기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는 것은 부정선거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됐다는 것은 저희들 지금 판단은 21대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이 친구들이 처음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대통령 선거 때 여론조사 발표가 났습니다. 예? 발표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간소한 차이로 이긴다 그랬는데 국민의힘은 그때 진다 그랬어. 예 반응이 이상했어요. 맞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12시 14분까지인가 계속 져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다가 12시 14분부터 딱 올라서 가지고 그때 했는데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부정선거 하는 그 갭을 얘들이 너무 그거 하면은 의심받을까 싶어서 작게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목사님 또 그때 목사님 막 투표소로 막 차로 실어 나르고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파 투표가 선거하기 운동. 조금 더 돼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이가 24만 표로 이기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사하자니까요. 그렇지. 요번에는 정말 대놓고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건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희망 없습니다. 아까 우리 지금 여기 댓글에 보니까 양정철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나요? 지금 대통령 만들었다 하는 사람이 100명도 넘어요. 자기가 대통령 만들었던 사람. 그러나 사실은요, 광화문이 만든 겁니다. 물론이죠, 목사님. 이거는 행동하지 않는 말만 가지고 뭐 내가 만들었다 말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4년 동안 광화문에서 그래서 증거를 내놔란 말이에요. 증거를.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 하는 사람들 다 증거 내놓으라고. 저는 오늘 자매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저쪽은 좌파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부터 뭐 검사들 뭐 특검부터 시작해서 검사들 그다음에 뭡니까 판사들 헌법재판소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커넥션을 이루고 그냥 간 겁니다. 그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장시호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지금 장시호 어디 있어요? 장시호 지금 미국에 있고요. 미국에? 예, 비자 문제 때문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서 이제 살피면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제 장시호한테 협박당하다가 결국 이거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막 분함과 이 나라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어느 저기 우파 쪽에서도 이렇게 나서주지 않는데 이 정권에서 까불지 말고 막 협박을 당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아니었으면 장시호가 뭘 믿고 이 정권에서 까불지 말라고 저를 감히 협박했겠습니까? 그랬는데 자 정광훈 목사님이 나타나 주시고 저를 도와주시면서 이제 태세가 완전 전환이 됐죠. 지가 지금 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지가 지금 빼꼼빼꼼 주변에 연락을 이제 살살 분위기를 보면서 오히려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 들어와라 주변을 통해서 정정당당히 너는 네 죄값을 밝혀라. 예, 그러고 진실을 밝혀라 빨리. 혹시 이준희 자매님 간단한 질문인데 네네. 근데 마스크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대까지 하셔서 무슨 눈이 아프신가 해서 눈이 치료 중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복시 치료 중이어가지고 조금 보기에 답답하시죠. 아닙니다. 이게 이쁜 눈인데 다 그 한쪽을 가리셔가지고 근데 맞습니다. 치료 그래서 중이시구나. 예. 아까 들어올 때 네네. 우리 이준희 자매가 예. 오늘 저 신문에 특종이 날 거다. 네. 아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그 앉아 있는 친구요. 네, 그분이. 그 친구가 약간 대학이 그런데 이제 오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셨잖아요. 네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녹취록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예, 지금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이게 한 번에 특종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 깔 수가 없어. 네네 지금 이유도 있고 또 정리하고 단계별로 나가야 하는 것들 좀 이유가 있어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고 감옥 가고 또 이정희가 감옥 간 것은 이것은 장시호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쳐놓은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왜 우파들이 좌파들한테 꼼짝을 못하냐. 이번 선거까지도 192석 왜 이렇게 됐냐.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박근혜 탄핵 돼가지고 우리가 우파가 그냥 몰락한 거야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지금 아까 김학성 교수님 요게 지금 이제 그 모해 이중 교사죠. 네. 그렇죠. 예. 요게 네네. 그런데 그 모해 이중 교사를 하면 이거 잘못됐으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다시 재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지금. 네. 근데 그 재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누구야
김 누군가 장경태 장경태가 예. 이걸 떠들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떠드는데 핵심 포인트가 이거 모해 이중 교사했으니까 박근혜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쪽으로 지금 몰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이 구하기 위해서 이재명 구하기 예, 위해서 검찰은 믿을 수 없는 검찰로 이놈들 나쁜 존재다. 놈들이다. 예. 이렇게 지금 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하니까 본질이 지금 호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럴 때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모해 이중 교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빨리 다시 재판을 해서 회복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내 코너에 몰리게 생겼네.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큰 소리 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이걸 빨리 하고 그리고 지금 저기도 저 누구야 이재명이도 모해 이중교사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자기가 네. 자기가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것도요 제 생각으로는 한동훈이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으면요 그냥 깔 때 딱 까야 돼요. 맞아요. 나중에 이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한동훈이가 말고. 팀장이요? 그때 팀장이 아마 윤석열 팀원 중에 하나는 틀림없죠. 예, 맞아요. 팀원 중에 하나. 그래서 공수처에서 요만간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자님들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근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때 중간 지도자잖아요. 중간 네. 지도자. 중간 관리층이었죠. 중간 우선. 관리자인데 예,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그 이재명하고 그 말싸움 붙었을 때 네. 당신이 박근혜를 탄핵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이가 공격을 하니까 뭐 정확한 말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말을 이제 하니까 나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구속을 원치 않았다. 원치 않았다 네. 했단 말이야. 네. 나는 네. 원치 않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대통령 토론회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언제 이 민주당에 의해서 윤석열에 의해서 검찰총장을 임명을 받았는데 네. 언제 이 사람이 이 집단들은 이거는 같이 할 수 없는 집단이다 하는 것이 뭐냐? 울산 부정선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단 말이야. 네. 검찰총장으로. 네. 네. 그때부터 추미애 법무장관을 보내고 조국이를 보내서 자르려고 이 윤석열을 자르려고. 네. 그리고 추미애는요 직무 정지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총장을.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이념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네. 별로 없었는데 그때 정신을 바쳐 차린 것 같아요. 아하, 이 집단이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제 경북의 대구에 가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한 그 연설문 내가 여기서 자주 들었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적나라하게 나와 있거든. 이 집단은 이거는 정치 집단도 아니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생각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지 않느냐. 예, 이때란 것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박근혜하고 맞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도 화해를 하고 또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저기 한남동으로 불러서 저녁도 드시면서 그것이 나는 충분히 이제 둘이는 화해가 됐다고 보고 또 외국 갔다 오던 당일날 네. 여기 사진 나오네 위로 올려봐. 그래서 그 당일날 그 12.6 사건 박정희 대통령 서거한 날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참여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속에서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말은 할 수 없잖아요. 이런 행동을 통하여 내가 그때 착각했다 하는 것에 나는 사과가 다 이루어졌다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한동훈은 그때 특별검사 시절하고 똑같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아요, 생각이. 목사님. 지금. 네, 저도 예. 그렇게 보여요? 네, 저도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는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야. 그래서 네. 아니 우리가 어떤 한 개인 사건을 지금 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다 걸려 있다고 지금 여기에.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의 연방제로 쟤들이 지금 사기 선거를 해서 192석을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김대중으로부터 시작한 이 노무현 또 문재인 연방제로 북한으로 가면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어디 개인 사건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국가의 운명을 놓고 지금 말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박근혜 탄핵이 이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장시호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까지가 이제 됐고 이건 반드시 재심을 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심을 안 한다 해도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온 저 정유라 엄마 네? 최서원은 지금도 23년 감방형을 받았잖아요. 23년이나.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고 또 재산 다 뺏겼잖아요. 재산. 다 뺏겼죠. 강남에서 그 교육사업에서 벌어놓은 빌딩이라든지 그거 다 뺏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재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가 볼 때 최서원 씨가 재심을 할 것 같아. 이렇게 증언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서 장시호가 이제는 자기 이모를 어떻게 그렇게 23년이나 감방에 가두기 위해서 검사하고 장난을 치면서 뭐 오빠라고 불러가면서 이야 참 자기의 친이모를 말이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우리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냐? 박근혜 탄핵 무효입니다. 무효고 또 이재용 구속된 것도 무효고 또 최순실도 당연히 무효고 그래서 이건 재심을 해야 된다. 반드시 재심 안 하면 대한민국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가. 이건 재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를 살려주고 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 이제 그 김학선 교수님부터 마지막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재심은요 새로운 유죄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게 되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저 이준희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 우리 재심을 신청해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진실을 밝히자. 우리나라에 그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과거사를 뒤엎은 예가 많고 세월호만 봐도요. 2015년에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또 2017년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요. 근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3년 6개월을. 그런데 마지막 보고서가 뭐냐. 아직도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 내용이에요. 그거 하려고 3년 6개월 동안 그 많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지 기가 막혀. 얼마나 우리 답답합니까? 정확한 세월호 참사 침몰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게 또 조사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아니 우리가 보면 그 학생들 아까운 생명이 희생당한 것은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은 해난 교통사고 아니었겠습니까? 해난 교통사고? 아니 그거를 3번씩이나 하고 또 3년 6개월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써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규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식의 이 위원회가 넘쳐나고 있는 것인데 정말 필요할 때 위원회가 만들어져 되는데 그렇다면 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이 실종을 말할 수 있는 사망을 말할 수 있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는요 반드시 한번 우리가 전 국민의 의혹이 있다면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네, 전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에 치에 있었는데 정강훈 목사님 덕분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정말 저희 민족이나 국민에 대한 마음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목사님과 함께 끝까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좋아. 끝까지 정말 함께 갈 마음가짐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진아 네, 목사. 아침에 전라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지. 부안에서 그 세게 났더라고. 4.7인가. 그렇게 저는 6.8에 한번 당해봤거든요. LA에서. 6.8. 네, 그런데 지진이 무서워요. 어.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치 취해라. 근데 참 지진보다 더 큰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아, 여기 기소했네. 네. 이재명. 이재명.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죄. 네. 그 이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해야 돼. 이게 계속 말씀. 네, 그래서 이 지진보다 지금 더 큰 것이 이 부정선거예요.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기서라도 빨리 위원회를 만들어라. 맞아.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나는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황교안 장관님. 예.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역사는 성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역사에서 오래 살아남고 또 계속 성장하고 또 전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는 무엇보다도 준법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공산주의. 우리 신앙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보면은 선과 악의 악편입니다. 예,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회주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재산으로 자기들만 배불리고 서민을 위한다는 거로 포퓰리즘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번에 뭔가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각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왜 눈은 왜 가리고 있나요? 또 나왔는데 늦게 방송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을 수술 중에 있어서 눈을 가리고 있다. 자, 이제 제가 최후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목사로서 저 개인적인 더하기 빼기 유익하고 유익하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건과 역사와 사건들을 볼 때에 현미경으로도 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망원경으로도 봐야 됩니다. 망원경과 현미경을 겸하여 보면은 입체적인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험해졌느냐? 192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거는 박근혜 탄핵으로부터 결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전부 뒤에는 북한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삼키려고 완전히 갖다 바치려고 6.25 전쟁에서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스스로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이재명의 저 정당이 누가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이 이재명 하는 말 계속 한번 들어봐요. 뭐 공풍선 이번에 날린 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자극하지 마라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위험해졌으므로 우리는 4.19 5.16의 혁명정신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계 지투국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자, 구호? 구호를 외치고 이승만의 구호. 이승만의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